예, 여러분 짧게 먼저 공지하겠습니다. 21일 밤 9시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세력이 매집 강하게 들어온 주식을 여기에 대한 부분을 비공개 방송으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고 또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차트 있는 사람들 네이버 카페 통해서 카톡 링크 방을 참고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식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을 보면 아마 주식을 몇 년 정도 하셨다고 하면 이전과 다른 양상의 흐름이 좀 감지되고 있다는 것쯤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전에 일어나기 힘들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아시겠지만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감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치고 올랐던 이격도와 그리고 실물 경제, 그러니까 고용이나 생산이나 매출이 얼만큼 일어나는가 그것을 이제 토대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코스피의 경우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향상될 때 코스피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주들이 재료를 물고 크게 오를 때마다 코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승했던 부분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치의 돈들이 여러분도 보다시피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 기간에 들어왔던 돈들이 충분히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나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시장이 저항대에 머무르는 시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바이오 거품이 6개월 정도로 간다는 거 봤을 때 그 정도는 또 어느 정도 예상대로 바이오 거품이 빠지는 시기가 좀 맞아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봤을 때 바이오주의 상승, 우리나라에서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과 백신을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로 알다시피 바이오주들은 우리나라보다 영국이나 미국 시장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거죠. 이전의 과거들을 보면요. 그래서 수순을 밟는다고 한다면 제가 2018년도 되기 전에 2018년도 들어와서 증시의 과열을 이제 감지를 했고, 이때부터 증시를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또 드렸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역시나 이때도 카페에 글을 썼습니다. 9월 중심으로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 거품이 이때 꺼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월 정도의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충분히 바이오주에 편승해서 수익을 봤을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 수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력들이 나가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김보합이나 또는 시세 차익 매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제 일반적인 예상을 또 뚫고 이때부터 또 한 번 시장이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지금 가격을 박스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때의 상승을 기준으로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때 상승했던 가격을 죽이지 않고 이때 들어왔던 돈을 기반으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자, 그럼 세력주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 절대로 아닌데, 급등하면 조정 기간과 긴 하락 기간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바이오 거품의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긴 조정이 아닌 오히려 뚫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마치 가격을 관리하는 듯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박스로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은 300일선과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 폭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여기서는 가격을 지켜주고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알다시피 최근 들어서 LG전자 급등만 보시더라도 이러한 급등 패턴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그동안의 과거를 보았을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래량도 비교해서 보시면 LG전자가 이렇게 급등을 한다?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었던 거죠. LG전자가 상한가를 쳤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괴 현상이 언제 일어나는가? 2021년 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달 정도부터
이제 세력들이 많이 해먹고 바이오 거품이 빠지는 그 시점부터 3개월 정도의 보합을 줬다가 3개월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있다고 했죠. 3개월 정도의 보합을 줬다가 좀 털어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털어냈다가 그 다음에 슈팅을 시장을 다시 끌어서 올렸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이상 LG전자를 우량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급등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냐? 우량주, 급등주. 무슨 차이일까요? 우량주는 쉽게 얘기하면 상한가가 안 나옵니다. 흐름에 의해서,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한국 경제 성장 속도에 따라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우량주, 한국 대표주의 특징이에요. 급등주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경제 또는 매출 필요 없습니다. 급등주 뭐 때문에 움직이는가? 재료입니다. 기대감. 실적 반영 안 합니다. 여긴 실적 반영을 합니다. 이전에 우량주, 삼성전자 실적을 반영하면서 상승했어요. 바이오주는요, 재료, 기대감, 상한가 이런 걸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실적을 기반하면 장기간 오르는 장점이 있지만 떨어지게 되면 장기간 하락합니다. 급등주는요, 단기간 상승했다가 단기간에 폭락을 하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LG전자가 그럼 어떤 상황이냐? LG전자가 급등주 유형에 속해버렸다는 겁니다. 차트만 놓고 봐야 돼요, 이럴 때는. 자, 그럼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최근에 오르는 NC소프트, 또 컴투스,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모두 다 우량 주식이고 산업 대표 주식인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죠? 급등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럼 급등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급등주로. 그럼 기본적으로 급등주는 어떤 패턴 유형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겠죠. 한 번 상승을 하면 이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딛고 두 번 상승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급등주는 그래요. 그것을 뭐 이제 엘리엇 파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우상향 차트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급등주는 가격을 관리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즉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세력이 의도적으로 상한가 만들었다는 걸 못 믿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상한가를 실제로 상한가 개념을 배우시면은 이거는 절대로 이러한 LG전자와 같은 주식에서 나오기 힘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는요. 특별히 2평 수렴 단계에서 상한가를 냈네요. 2평 수렴 단계 무엇을 의미하냐? 세력들이 많이 쓰는 전략인데 2평 수렴에서는 호가가 죽어버립니다.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많이 없어져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저항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급등 형태로 뚫어야 강하게 뚫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승 자체가 이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LG전자가요. 그러면 이제 꽤 오랜 시간 보합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참 고통인데 그럼 이렇게 왜 오랫동안 보합을 보냈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량주일수록 털어내는 시간이 길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별로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는 급등주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보름만 있어도 털립니다. 별로 매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가치가 좋은 주식일수록 매력 있는 주식일수록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세력들이 꽤 오랜 시간을 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봤을 땐 이건 급등주 유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증시가 오를 만한 호재가 있는가, 재료가 있는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가? 그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럼 그건 아닌데 그럼 이때는 왜 올랐는가? 이때도 경제 좋아져서 올랐다는 건 아니죠. LG전자가 단순히 재료와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2차 파동은 또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맞겠죠? 기대와 재료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전과 분명히 다른 양상이에요.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주식의 틀을 깨버리는 상황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럼 상식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이 뭐 틀린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던 그 틀을 벗어나서 다른 틀을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 다른 틀이 무엇이냐? 바로 급등주 유형으로 차트를 보자는 겁니다. 급등주 유형으로, 세력주 유형으로 보면은 차트 해석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량주 분석은 사실 쉽진 않아요.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야 되고 고용이 좋아져야 되는 그러한 조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시장의 전반적인 산업이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딱히 좋아진 것도 없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죠.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급으로 풀었어요. 실제로요. 자, 그럼 2차 세계대전급으로 풀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굉장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저렇게 찍어내서 부양하려고 한 거죠. 미국에 있는 정크펀드, 예를 들어서 회사가 경영 상태가 안 좋아도 미국에서 정부에서 채권을 다 매입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정도로 코로나 사태에서 경제 셧다운을 먹었던 건 정말로 앞으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걸 시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식을 깨버리고 세력들이 마구잡이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식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언론에서 많이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 주식 투자해라입니다. 대놓고 뭐 하라는 건 아니지만 뭐 슈퍼개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막 데려다가 인터뷰하면서 주식에 대한 꿈을 심어줍니다. 모든 사람들의 돈들이 주식으로 투입되게끔 언론에서 분위기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주목해 볼 만한 거죠.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연하게 어떻게 가겠다라는 그런 기대보다 차트의 상황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상승을, 이때 그 상승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보면은 이때 죽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적어도 650포인트까지는 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상식을 깨고 다시 가격을 지켜서 올렸다라는 건 이건 바턴 터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이오주, 그 뒤로 뭐가 이어서 갔죠?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보합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증시에서 뭘로 또 건드리고 있죠? 이제는 게임주로 다시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나리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올해 증시는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좋지 않아야 어떻게 되죠? 또 보시면 많이 흔든 흔적이 있죠. 이렇게 흔들어야 개인 투자자가 나갑니다. 나가고 나서 호가가 또 가벼워진 상황에서,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급등주 차트 모양으로 보면은 이러한 상황이 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코스닥 차트를 또는 우량주를 이렇게 분석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고정관념상 삼성전자, LG전자는 급등주가 아니다. 급등주는 다른 것이다. 1,000원짜리나 2,000원짜리 주식, 이런 주식에서 보통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10만원권에서 그런 주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차트를 보면 또 기대될 만한 부분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거죠. 전고점을 돌파할 때 어떤 그림이 가장 좋은가? 어떤 그림이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박스권에서 그 박스권을 지나치고 이제 전고점을 어떻게 돌파하냐에 따라 다른데, 이 전고점은 5일선 깨지 않고 돌파해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5일선을 깨지 않고 돌파, 또는 여기를 갭으로 점프 뛰어서 롱바디 양봉으로 마감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5일선 지키면서 강한 슈팅 돌파, 또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갭 상승을 해서 롱바디 양봉으로 마감. 코스닥 차트 말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돼야 돼요. 또 하나 최근에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셀트리온과 삼성전자입니다.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차트를 비교해 보자고 하면 흐름이 완전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락 패턴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하락, 2차 하락.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 1차 하락, 2차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기는 다른데 최근 들어서의 시기는 비슷해요. 10월장 폭락 시점인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여기서 급등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호재가 물론 있었죠. 삼성전자 역시도요. 최근에 급등까지는 아닌데 꼬리를 달아줬어요. 2번이나요. 이게 쉬운 차트는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적극적으로 어떤 저항대에 부딪힌 적은 없어요. 단기간에.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들어서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저항대에 부딪히는 어떤 빠른 변동성의 모양을 보여줬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걸 통해서 무조건 100%를 확신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 지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게 없는 것보단 100배 낫습니다. 그러면 증시를 단정할 수 있는가?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하락 추세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는 얼마든지 여기 샀던 사람들, 여기 샀던 사람들의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던지고 시세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8만원권 정도로 다시 와주면 2차 파동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죠. 삼성전자 역시 LG전자와 타이밍이 맞춰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전고점 뚫으면서 6% 상승, 3% 상승, 8% 상승, 꼬리까지 9% 상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매출이 늘어나서 실적 따라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적이 커다랗게 변화가 있거나 더 나아지거나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우량주가 실적이 없이 이게 없이 기대만으로 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이게 그냥 시장에서 어떤 정설이었죠.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이러한 상승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제 올해 초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굉장히 힘든 고통의 하락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락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차트가 죽은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올렸던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차트를 내려야 죽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과정은 아니죠. 여기서 오히려 꺾어서 다이나믹하게 갈 수도 있는 그런 급등주 유형의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비관적인 모양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이게 세력주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또 이제 개인적 주관적인 견해죠. 세력주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온 돈, NC소프트, 그리고 카게임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여전히 이때와 마찬가지로 NC소프트가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이게 슈퍼개미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의도가 있습니다. 상한가를 만들어낼 의도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력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세력주는요, 1차 파동이 나오면 2차 파동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1차가 제대로 나와주면 2차는요, 1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럼 지금 차트의 입장으로 봤을 때 만약 2차 파동을 가게 된다면 얼마 전에 올랐던 증시의 상승은 어쩌면 이제 이론대로는 세력주 기준으로 보면은 장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재료가 또 있어야겠죠. 재료가 없이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 뭐 있죠? 위드 코로나가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당해서 그 현금을 엄청 많이 쥐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로 풀리면 여행을 가거나 뭐 소비를 하거나 풀리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그 영업이익 실정들이 개선이 될 겁니다.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요. 이게 재료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 이제 두 번째는 자주 말씀 안 드린 거 카페에만 글 썼는데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왜 오르냐? 자,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벼락거지입니다. 벼락거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하면 일반인들은 답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을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벌어도 부족합니다. 왜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랐으니까요. 소비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앞으로 미국 경제를 발표하는 지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거나 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득으로는 현재 부동산 가격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돈이 평균적으로 한 15억이라고 대충 그 정도인데 15억을 지금 집값이 10억인데 맞지 않는 거죠. 소득 대비해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비트코인. 부동산은 이미 아니고요. 부동산 살 수가 없고요. 비트코인. 그리고 또 무엇이 있죠? 주식입니다. 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럼 악재 시나리오는 뭡니까? 악재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악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죠? 미국 기업의 부도입니다. 미국 우량 회사의 부도 또는 중국의 부동산 헝다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헝다. 하지만 중국의 헝다 리스크가 있긴 하겠지만 미국이 경제가 풀리면서 중국인들이 또 소비해주면서 이 어떤 쌍으로 또 효과를 누리면 일시적으로는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중국도 많이 힘든 상황이죠. 경제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요. 특히나 에너지 문제가 더해서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회복하는 게 첫 번째인데 차트를 회복하고 전고점을 뚫게 되면 2차 파동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1차보다 더 크게 간다라는 가능성은 이거는 좀 매우 높아요. 차트적으로는요. 그러면 명분이 항상 붙어야 됩니다. 그냥 가진 않아요. 그냥 가진 않습니다. 이때도 뭐 영업이익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억지스러운 거였지만 어쨌든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뭔가 갖다 붙일 겁니다.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럼 어떤 영업이익이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재료나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까 궁금하기도 한데 반도체가 지금 안 풀리고 있는데 반도체가 이제 잘 풀리면서 영업이익 실적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건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세력들은 그냥 올리지 않고 어떤 명분과 이유를 갖다 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증시가 정말로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올해는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만큼은 이 힘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상승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소득이 늘어나서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만약 그렇게 오른다면은 하락하는 속도, 폭락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허상 위에 증시가 오르고 있거든요. 허상. 이 허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실제로 이거는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허상이란 단어는 무엇이냐?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재료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재료들. 이것들은 실현이 거의 안 될 수도 있는 재료들입니다. 또는 이미 주가가 가격을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성을 아직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주식은 이런 식으로 오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내려가는 시점에서 이제 빠지는 시점이 언제냐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신호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 긍정적이지 않냐면 여러 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주식 가자 많이 말씀들 하시긴 하는데 이거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각도입니다. 왜 미치게 하냐? 평이하게 오를 때는 그냥 주식해요. 그냥 주식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는 순간부터는 투기가 됩니다. 투기. 사람들이 매매할 때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누가 한 달 만에 몇 프로를 벌었다더라, 뭐 100%를 벌었다 이 얘기가 돌기 시작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광기의 시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때 항상 거품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때 하락을 제가 이때는 맞출 수 있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2015년도 대비해서 제가 그때 분석했을 때 2015년도 대비해서 이때부터 상승한 거 있죠. 1년, 2년, 3년, 4년 동안 상승한 게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 주요 주식들이 뭐 애플이나 또는 미국의 우량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증시가 이렇게 올라서 마지막 피날레는 항상 어떻게 가죠? 증시의 상승 마지막 피날레는 각도를 틀어 올립니다. 모두가 다 좋다고 할 때, 모두가 다 가자 할 때 그때부터 폭락이 나옵니다. 이때부터요. 그래서 이때 상황은 어느 정도 맞췄었는데 이 뒤에가 이제 이런 상승이 또 나올 줄은 저도 솔직히 상상을 못했던 거죠. 이런 상황이 나올 줄은요. 그럼 이건 뭐죠? 이때부터 전 2015년도 기준으로 거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때까지는 진짜 매출이 오르긴 했습니다. 기업들이. 왜? 저금리 유지하니까. 저금리 유지해서 기업들 매출이 살아나긴 했어요. 08년도 서프라임 이후로. 근데 그 이유는요. 그 이후에는 잠시 보합 상태를 보이다가 갑자기 또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이유는 몰라요. 왜 이렇게까지 크게 오르는지. 근데 세력이 개입하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큰 세력의 어떤 그림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2016년도부터. 그래서 이 그림을 보자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의 많이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요. 지금도 각도를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각도 틀었죠. 근데 이 각도가 더 심하죠. 최근에 있었던 것보다 어느 때보다 각도가 제일 심합니다. 지금도 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꽤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이런 각도가 해서 무조건 넘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상승 랠리가 시작되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폭락이 나오면 이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실제 기업의 매출 대비해서 기업들의 매출 대비해서 이 상승폭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순전히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순전히 돈을 막 부어서 뭐 너도 나도 투자 열풍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테슬라 역시도 매출을 따지고 보면 뭐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몇 년도부터 반영할지도 모르고 지금은 이미 가격을 그 이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네, 테슬라보다 포드가 영업이익 실적이 더 높습니다. 포드 하면 우리 이미지 별로 안 좋죠. 예, 안 좋은 차 인식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가 매출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 주식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의 단계긴 했지만 지금 국내 증시의 모양을 보자고 하니 돈이 들어오는 것을 또 감지하다 보니 이게 지금 2차 파동으로 설마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며칠 전부터 사실 계속 하긴 했었어요. 증시가 안 죽는 거 보고요. 여기서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지선을 깨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충분히 있습니다. 하락할 가능성. 그래서 800포인트 정도까지 보고 있었으면 떨어지게 되면. 근데 아슬아슬하게 진짜 지켜주더라고요. 네, 그 세력들이 아슬아슬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나가긴 하죠. 아슬아슬하게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깨면 그땐 진짜 떨어진다고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 라인이 여기였죠. 이 라인을 깨면은 이 라인 밑으로 깨면 좋지 않다. 근데 그 라인을 딱 밟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은 이 저항대가 여기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저항이 제일 셉니다. 여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거 1035포인트 정도가 저항이 진짜 세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맞은 것 같아요. 이 저항이 세갖고. 근데 지난 금요일날 이걸 뚫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이런 저항들은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가 제일 강한 저항이거든요.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시 모양은 얼마 전까지는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지금은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한순간에 바뀐 거죠. 한 일주일 만에.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코스피는 솔직히 여기서 뭐 좋은 움직임은 아직은 없어요. 만약 코스닥 따라가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3055포인트를 뚫어놨었어야 됐어요. 같이 템포로 맞춰서 가면요. 근데 아직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자, 증시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 영상이 길기도 하네요. 자, 1. 급등주 유형으로 간다. 종목들이. 2. 최근 수급이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수급이다. 3. 우량주들이 2차 파동을 갈 것 같다. 위드 코로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의미는 있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항상 예상하지 못하는 재료로 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이제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자 열풍이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좋은 거죠. 어쨌든 네,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좋은 거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떤 시장에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내려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함께 주시하면서 또 같이 좋은 상황이 되면은 같이 또 좋은 주식을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